한동훈 대표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죠. 피해자예요? 아니 왜냐하면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그대로 갔으면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그리고 내년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가 2심 판결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정상적인 법 절차대로 갔다면 가장 강력한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갔을 거예요.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예. 그게 이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 건희사랑이나 뭐 이런 뭐 건희사랑이라고 그런가 뭔가 이 사람들을 사퇴해라, 사퇴시켜라.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못하게 이렇게 하고 그 권성동 사퇴를 하면 어떻게 원내대- 되냐면 네. 공개시킨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이에요. 예. 그 중에 4명이 사퇴를 하면 그 지도부가 붕괴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도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2인자가 누구냐면 원내대표예요. 만약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그렇죠. 원내대표가 되면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비대위원장을 지명해서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친윤계가 다시 당을 접수하는 상황. 그렇죠. 지금 당장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그 탄핵 투표가 열릴 텐데 네.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역에서 아주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뭐 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뭐 수도권 뭐 의원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네. 이분들의 그러니까 보면요 우리 당은 수도권 의원과 영남 의원들의 온도차가 너무 심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남에 있는 의원들은 뭐 어쨌든 우리 당 지지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위기의식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게 너무 바깥의 온도와 안의 온도의 갭이 너무 가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뭐 김종혁, 한동훈, 뭐 김재섭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에 내세우고 자기들은 이제 뒤에 있는 상황인데 이걸 타개하지 못하면은 온도 차이 부분을 참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오히려 그 갈등이 좀 더 현실화되고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아까 정 앵커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그 중진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을 그 원내대표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본인도 뭐 내가 뭐 심부름을 하겠다는 그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가 그걸 뭐 심사숙고하고 있다. 사실상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 왜 허탈한 웃음을. 아니 왜냐면 지금 그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예. 그게 이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 건희사랑이나 뭐 이런 뭐 건희사랑이라고 그런가 뭔가 같은 그런 이제 사이트에서는 계속 이제 그 장동혁과 그 진종호 네. 그 최고위원들 선출직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사퇴해라, 사퇴시켜라. 네.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도 막 공지되고 뭐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진종호 최고위원한테는 문자 폭탄, 전화 폭탄이 쏟아지는 모양이에요. 사퇴하라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못하게 하고 그 권성동 사퇴를 하면 어떻게 원내대- 되냐면 네. 공개시킨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선출직 최고위원이 저는 지명직 최고위원이고 네.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이에요. 예. 그 중에 4명이 사퇴를 하면 그 지도부가 붕괴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도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인자가 누구냐면 원내대표예요. 만약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그렇죠. 원내대표가 되면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원내대표가 한동훈 체제는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비대위원장을 지명해서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친윤계가 다시 당을 접수하는 상황. 그렇죠. 그 저도 네. 아침에 그 뉴스를 봤는데 근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데 제가 그거 보고도 되게 불안한 이야기지만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요라고 했는데 그게 이게 요약하자면은 한동훈 선 탄핵이잖아요. 대통령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을 먼저 탄핵하고 대통령은 뭐 어떻게 그 다음에 물러나면 그 다음 우리가 한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임기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그 4.19 이후에 자유당 같은 국민의힘은 저희가 4.19 걱정하는 이후에 게 그건데 자유당이요? 4.19 이후에 네. 자유당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쪽에 이쪽 당에 대한 시나리오고 그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반쪽 시나리오 나머지를 보면 대통령이 지금 그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쪽에서 주장하기는 차라리 구속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구속이 되면 그 구속을 뭐라고 해석을 할 것이냐. 권리와 사고가 사고. 있잖아요. 권리는 당장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고 네. 사고가 되면
그거는 이제 직무대행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게 뭐 해석에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해석이 아니면 거기 규정돼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사망이라든가 뭐 사퇴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하야라든가 이러면은 이건 거린 거고 그다음에 그 사고는 병 아프다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탄핵을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사고니까 그때는 직무대행을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니까 그럼 이 그림을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대통령은 구속돼 있고 하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 네. 그 대통령이고 네. 탄핵과 마찬가지죠. 직을 유지하고 있고. 직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판은 진행되고 있고 여기는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고 여기는 당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또 친윤이 장악하고. 이렇게 장악하고 이게 지금 정말 친윤의 시나리오입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런 소문들이 쫙 돌고 있는데 이런 네. 얘기들이 돌고 그러니까. 있는데 근데 약간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보면 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그 명분은 뭐냐면 2년 뒤에 개헌이다.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 선거를 지방선거를 할 때 그때 그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 그래서 그때 대선을 하자. 그럼 그때 대통령이 물러나게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우리 윤태곤 실장이나 저나 다 언론 출신이지만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최 의원님, 우리 한동훈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은 뭔가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그렇고 뭐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좀 많이 비판을 받고 좀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죠. 피해자예요? 아니 왜냐하면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그대로 갔으면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그리고 내년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가 2심 판결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정상적인 법 절차대로 갔다면 가장 강력한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갔을 거예요. 당 장악력도 점점 키워. 네, 당 장악력도 점점 커질 것이고 지지도도 점점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비상계엄 때문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비상계엄을 하는 순간에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상적인 어떤 정치 질서라든가 그다음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저는 뭐 한동훈 대표를 높이 평가하는 거는 그 사건이 났을 때 아주 그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저도 텔레비전 이제 집에서 출발하면서 봤는데 텔레비전 자막에 대통령 비상계엄 네. 쫙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 이게 동시에 나간 거예요. 거의 네. 이거였죠. 예. 네. 이게- 제일 처음 얘기했어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것도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 위헌적 조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요건에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군 지휘관들이 네. 아마 사령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막으로 보면서. 예. 야 이거 뭐야? 대통령 이 지시받고 움직이는데 야 여당 대표는 반대해? 야당 대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당 대표도 반대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심리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그 비상계엄이 성공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큰 그 결단 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표가 바로 이거는 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로 왔다가 국회가 뭐 봉쇄됐다 그러니까 당사로 갔다가 네.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다시 들어간 거. 그래서 투표에 참가해서 거기까지는 그것을- 좋았는데. 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네. 어마어마한 비난과 배신자 뭐 이런 공세가 쏟아져서 그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기에는 역부족. 그래서 지금도 뭐 지금 친윤계들께서 다시 이제 당을 장악하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야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한야합이라고 비판하는 뭐 2차 내란으로까지 이제 반발을 사고 있는 그 한동훈 한덕수 대국민 공동담화. 그거는 국민들의 불안감, 그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뭐냐라는 네.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서 한 거였는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패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장 이쪽에서는 야 지금 국민들 불안해하니까 야 국방이고 외교고 네. 이런 네. 것들도 그 사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자는 거였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 프레임이 어떻게 씌워졌냐면 네가 대통령이야 어. 이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거 이렇게 받아들여지는구나 라고 해서 아 그게 아니죠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발언이 나갔고 회담이 나갔기 때문에 굉장한 지금 그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네. 뭐 위로까지는 아닌데 그 한한 체제에 대한 공격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나을 거예요. 윤석열하고 다 짜고 하는 거 아니냐. 보다는 한동훈 네가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가 차라리 그게 낫다? 차라리 그게 낫다. 아. 저는 이제 그 말씀은 하나 드립니다. 해먹으려고 한다는 게 그 법률 체계에서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비판이라도 그게 이제 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그 대통령 노름? 아니, 190석의 야당이 있고, 네. 우리는 지금 계엄을 실패한 다음에 내란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네. 거기서 무슨 대통령 노름, 다 죽어가는 대통령 노름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가능한 얘기가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저도 이번에 보면서 정치인이라는 게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공든탑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역시도 그런 실패를 통해서 뭐 정치적으로 성숙하는 거겠지만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죠.